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꾸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 화성 동탄에서 또 엽기적인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걸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해야지 데이트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무고한 한 여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착적이고 그런 남성에 의해서 완전 계획적으로 이제 살해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탄에서 일어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사망한 30대가 경찰이 이제 분리 조치한 피해자를 집을 찾아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그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뭐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날 오전 7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30대 여성을 동탄 신도시 이제 오피스로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이 가해자 여성은 가정 폭력을 이전에 신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해자와 이제 분리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경찰이 지정한 임시 숙소가 아닌 이제 자신이 아는 지인의 집으로 대피해서 생활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그 가해자가 거처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했을까? 근데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 옆에 비밀 그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호 적혀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 현관문에 왜 문이 설치되어 있을까? 보안문이 설치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의아해요. 그래서 일단 뭐 비밀번호 눌러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피해자가 나오기를. 그런데 오전 10시 한 19분쯤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서 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인 남자가 피해자를 제압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우고 또 이 피해자 여성의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두건까지 써요. 두건까지. 양손을 묶어서 이제 꼼짝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 뭐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성을 납치한 거죠. 차를 몰고 6km 떨어진 화성 동탄 도시로 이동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원래 같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 피해자 여성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10시 41분쯤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뭐 아파트로 데려가려고 했겠죠.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달아나니까 막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통행로로 이제 피해자가 막 도망가는데 그 통행로에서 이제 흉기로 찔러가지고 결국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해자 남자는 범행 후에 자신은 이제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분석해가지고 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자택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개방해서 열어보니까 바로 이 남성이 가해자가 이제 사망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제 유족과 지인들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폭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3번이나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결국은 뭐 다른 장소로 대피했는데 결국은 막지 못해서 이제 비극으로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경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후속 수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서 신고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리조치까지 한 그런 정황도 파악이 됐고, 그리고 이 세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신고는 작년 9월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됐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유리컵을 던졌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분리한 다음에 피해자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뭐 피해자가 다음 날 가해자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안전조치를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 그러면 사실은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이제 유리컵을 던졌으니까 이건 특수폭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죄가 인정된다고 이제 검찰이 일단 송치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신고된 사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신고는 이제 지난 2월, 그러니까 첫 번째 신고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지난 경우죠. 단순히 말다툼 사건인데 뭐 아마 굉장히 거치게 싸웠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왜 피해자가 경찰에서 안전조치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지금 그 남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경찰이 이 남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뭐 휴대폰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가 긴급 임시 조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킹 사건이랄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긴급 임시 조치를 하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또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를 경찰이 입주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 난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 하면서 그 지인의 집은 이 가해자 남성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로 가겠다 했고 오피스텔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의 이제 화근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지인의 오피스텔로 피해자가 갔는데 사실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피해자가 경찰이 임시수소를 권유했을 때 그쪽으로 대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면 사실 이제 손목에 차고 있었으면 바로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그런데 손목에 안 차고 있고 가방 속에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납치당하고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경찰이 권유한 임시숙소, 피해자분 임시숙소를 갔으면 어떻을까.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원래 용도대로 이제 손목에 차고 있었으면 이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 범죄를 보면 워낙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찰할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대응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일단 뭐 경찰은 이 가해자 남성의 어떤 휴대폰을 통해서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을 보이는데 이건 사후 약방문이죠. 가해자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를 죽이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피해자 잘못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이르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